롯데그룹이 바이오 업계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여러 그룹들이 이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 자체가 이제 크게 성장하는 분야다, 이렇게 이제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바이오 자체에 대한 그 관심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을 하나의 그룹에서 진출해야 되는 분야, 미래의 먹거리,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롯데지주도 진출을, 최근에 얘기는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 결정을 한 것 같고, 보면은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까지 그 기술이라든가 어떤 진출에 대한 그런 근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지금 돼 있는 사업을 이제 인수하는 쪽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거고, 품목은 이제 CMO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이제 항체 쪽인지 아니면 유전자 세포 쪽인지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CMO 쪽으로 진출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제 CMO 쪽도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체 쪽도 있고, 근데 항체 쪽을 지금 들어가서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얼마나 키울 수 있을지, 그거는 이제 경쟁이 심한 분야다 보니까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제 뭐 최근에 많이들 진출하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 쪽이 지금 큰 대세긴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중에 어느 쪽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그 중에 어느 이제 CMO를 선택해서 투자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미국이나 아니면 아시아 쪽에서 업체를 선택해서 이제 인수를 해서 진출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올해 특히나 M&A 실적이 저조하다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롯데 같은 그래도 대기업이 인수합병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선 상황이잖아요. 어느 정도 규모의 M&A가 빠른 시일 안에 성사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는 분야는 바이오텍 쪽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텍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급락하면서 서로 이제 주가가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바이오텍 회사들은 팔기 어렵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가 이제 많이 안 일어나는 거고, CMO 쪽은 조금 다를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이제 이익도 내고 있고 밸류에이션이 가능한 그런 분야다 보니까 이제 언제든지 가격이 서로 맞기만 하면 거래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근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렇고 바이오젠도 그렇고 또 한 건 이제 큰 CMO들은 거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최근에 M&A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거래가 안 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국산 1호 코로나 백신 허가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기사를 보니까 저개발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는데, 그 코로나가 많이 잠잠해진 상황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에 대한 기대는 이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히 이제 변이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매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은 크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매 지역도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보다는 이제 약을, 백신을 하나 이제 처음부터 완성을 해서 갖고 있는 회사가 되었다라는 측면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차피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제 질병이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임상을 해서 완성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크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이 다음번에는 아마 속도가 점점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백신에 대한 실적을 떠나서 이런 전염병에 대한 신약 개발 경험이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좋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셀트리온도 커다랗게 이제 이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건 약을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그 경험을 온전히 이제 회사에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이제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중요한 경험을 한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GC셀이 이번 분기에 작년 4분기 총 매출을 넘어섰다는 굉장히 소식이 있었는데요. GC셀 합병 이후에
사업 구조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까요? 일단 통합이 되면서 이익 규모는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비용은 좀 안정되는 그 구조가 된 거죠. 거기서 이제 시너지가 지금 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미국을 보더라도 이익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내면서 연구 개발을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쪽에 이제 속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신약 개발 회사 쪽으로 보는 경향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세포 치료제들 파이프라인 이제 3개 있는 그 세포 치료제들의 그 임상 진행 현황에 따라 가지고 주가는 조금 더 스윙을 할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자금 상황이 이제 말리지는 않은 상황인데 지금 뭐 초유의 전쟁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고 끝이 이제 안 보일 정도로 불투명할 거다라고 예상을 전혀 하지를 못했었고 저도 마찬가지 이제 이 전쟁에 대한 변수를 올해 깔고 하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전쟁에 대한 이슈보다는 올해 이제 코로나 얘기를 많이 했죠. 코로나 1분기 정도에는 좀 완화가 되면서 교역이라든가 그다음에 생산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고물가는 어쩔 수 없지만은 물가를 이제 속도를 완만하게 낮추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같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전쟁 그 이슈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생산 쪽에서도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화 된다 그러면은 연말 정도에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특히 바이오텍 회사들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수혈이 필요할 텐데 그때 상당히 힘든 상황이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이 이제 금융 상황을 조금 더 주시를 하고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이제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전쟁 변수하고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유가 측면만 고려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유가에서 전쟁 프리미엄이 한 $20 정도는 WTI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 정도가 떨어지는 한 $80 수준 정도로만 떨어진다고 해도 분위기는 굉장히 반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조금 지켜보고 만약에 이 상황이 어찌됐건 상당히 길게 늘어지는 상황이 뭐 지금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바이오텍들이 자금을 수혈받는 상황에서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들이 반영이 돼서 주가상으로는 상당히 이제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그 대외 변수를 조금 더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업체들, 다른 업체들하고 계획을 같이 하는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하는 거면 실적이 다 괜찮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전망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급락한 것도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익이 높고 이익이 낮고 그 다음에 임상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거의 거시경제 변수와 그런 불확실성이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업 실적이 주가에는 그렇게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느 정도 이런 금융 상황이 안정이 되면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